2023 하반기 시장 전망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제가 항상 명절 앞두고 있거나 이제 분기가 끝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해드리거든요. 자, 벌써 2023년 상반기 시장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2023년 상반기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그 1월 3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 취득세라든가, 그쵸?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이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지만 내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금 유예가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지금 다 완화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중도금 대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15억 이상 같은 거.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저가 지역 위주로 가격이 급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예상대로 노원이라던가 도봉, 강북구 이런 지역의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요.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청약 제도가 또 완화가 됐죠.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던가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안 되면 사실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도 추천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렇죠? 추천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청약 제도가 그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정법, 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도 지금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일단은 제초안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은 통과를 못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정법은 아니지만 이제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지정이 되면서 정비 사업이 지금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지금 이제 서울시의 지금 이제 스탠스 자체가요. 지금 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일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최고 충수 50층이었는데 그보다 더 완화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비율, 즉 순 부담률도 좀 많이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상반기 시장을 좀 달궜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죠. 그렇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요. 과대 낙폭 지역 같은 경우가 빠른 속도로 지금 반등을 했죠. 강남 3구에서 송파권이 이제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가격 반등을 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강남 3구 인근에 이제 강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노도강이라던가 이제 금강구,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좀 반등 속도가 빨랐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낙폭이 컸었던 지역이 좀 이제 반등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빨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입지 좋은 데는 다 완판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기가 상당히 힘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청약시장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청약시장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둔촌주공 그때 이제 분양 준비할 때,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되시는 분들은 좀 청약에 임하시는 게 좋다. 다시 못 올 가격이다. 라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 드렸었거든요. 따로 제가 채널 내에 영상까지도 제가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이죠. 그 당시에 분양했었던 분양가가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하락, 그 다음에 지금 역전세 난 우려가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는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역전세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기에 층수 완화라든가 예, 그 다음에 순부담료 완화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재개발을 진행했던 현장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처분 받고 뭐 최근에 뭐 한남 3구역도 이제 관리처분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도심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에 이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필수적으로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한남뉴타운도 뭐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떨어졌다가 많이 지금 회복을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할 거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도 상당히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올해 이제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변수는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인 이제 경제 여건, 그죠? 예,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경제 분쟁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변수가 상당히 크겠죠. 예,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금리들이 또 많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주택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 뭐 이제 분양권 양도소득세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실거주 뭐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통과를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유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완화가 돼야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임대차 시장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이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고요. 월세라든가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 가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사용 가치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는요. 매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또 하나의 우리 하반기 시장에 상당히 큰 좀 변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요, 좀 전망을 좀 해드리면, 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겠죠. 예, 분양권 양도소득세라든가, 왜냐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 너무 많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라든가, 실거주 부분은 폐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이제 폐지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년 5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한시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영구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유 환수제도 이제 통과가 이제 되겠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역전세난과 이제 관련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임대차 보증금 이제 반환을 할 때 이제 DSR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정책 방향에 보면 아마 요것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대로 제가 저희 채널 내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서 입주 물량은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이 공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급 물량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도시권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비에 대한 것들이 좀 불안하니까 예, 입찰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비 증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양가로 이제 분양가 자체가 또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양극화는 이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지금 흐름이 어떤 거냐면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준신축, 그래서 5년차에서 10년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채널 내에 한번 올려드렸죠. 예, 전세 사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역전세 이런 것들의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비사업 시장은 괜찮죠. 예, 정비사업 시장은 최근에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지정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또 전세 사기들이 많은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따로 저희 채널 내에 저번 주에 제가 올린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예, 이 전세 시장입니다. 예, 전세 시장. 아까 제가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현재 사용 가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달에 통과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문양들이 나오게 되면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 한번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2법이 통과가 됐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예, 그러니까 얘는 뭐냐? 2+2죠. 2년 플러스 2년.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이내. 예.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세입자를 새로 들이게 되면 4년 동안 많이 못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간에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당시에 전세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역전세난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이제 언론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이후에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물건이라도요, 다른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에 썼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세가가 지금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일물 이가, 그러니까 같은 물건에 다른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계약갱신 청구 썼던 물건들은 그래도 뭐 지금 전세 가격이 그 당시에 상승했던 거를 반영을 못했던 거죠. 21년 하반기부터 22년 1분기에 이 전세 가격 급등기에 지금 가격이 반영이 안 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 했던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시장에.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월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면 그러다 전세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월세로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는 아니죠. 네,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역전세난 나오면서 임대인들이 이제 전세 못 빼지면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폭락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라는 거죠. 지금 강남 상구의 뭐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강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파트 전세가는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 통계치 나오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실거래가 신고 보시더라도 그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요, 일단은 바닥 구간은 지금 탈출한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급매물 찾고 계세요. 바닥 구간 탈출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이제 급매물은 다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에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신축 아파트 5년에서 10년차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준신축 아파트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이제 뉴타운 지역들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떨어졌다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같은 경우도 각 단지마다 여러 가지 뭐 정비계획안이라던가 아니면 충수 완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투자자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던가 역세권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되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조건만 되면은 수시로 접수해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정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소액 투자자분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비싸잖아요. 예, 투자 금액이.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이 신속이라던가 모아 역세권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내가 투자만 잘해놓으면 소액으로 투자를 잘해놓으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는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나는 상담을 하고 싶다. 좀 디테일하게. 그럼 여기 위에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전화번호로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